지혜의 바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70세라도 누군가는 50세의 몸으로 살고 누군가는 90세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화와 생활 습관의 관계를 연구해 온 박준호 박사입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진실입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몸의 실제 나이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70세인데 몸은 90세인 분과 70세인데 몸은 50세인 분, 이 두 분의 차이를 만든 건 유전도, 돈도, 특별한 약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반복한 작은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겨우 10분, 15분짜리 습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화장실 가기가 두렵고, 예전엔 거뜬했던 일들이 이제는 버거워서 이게 다 나이 탓인가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연구한 분들 중에는 80세인데도 하루 3km를 더뜬히 걷는 분이 계셨습니다. 반면 65세인데도 집 앞 슈퍼 가는 게 힘들다는 분도 계셨죠.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5가지 신호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신호들을 확인하고 고친 분들은 3개월 만에 10년은 젊어진 몸을 되찾으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0세든 85세든 지금 시작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특히 오늘 3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이것만 제대로 관리해도 면역력이 2배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신호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몸 어디가 늙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젊어질 수 있는지 오늘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몸의 진짜 나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챕터 1점 나는 몇 살짜리 몸으로 살고 있을까? 나이는 단지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몸이 말해주죠. 누군가는 70세인데도 여전히 팔팔하게 걸어 다니고, 누군가는 60세인데도 숨이 차서 버스를 타기 힘듭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유전보다 생활 습관에 누적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뻐근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는 느낌.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유독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지금이라도 바꾸면 반응하거든요. 저는 연구를 하며 비슷한 나이인데도 몸의 상태가 2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79세 김수자님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제철 채소로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10번 하는 게 그분의 루틴이었죠. 점심은 항상 집에서 만든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서너 가지를 곁들이셨습니다. 저녁에는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반면 78세 이덕현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나이에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하시며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보내셨죠. 식사도 대충 빵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외출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김수자님은 근육량이 그대로 유지됐고 혈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 이덕현님은 계단을 2층 오르기도 버거워졌고 병원 검사에서 근감소증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결국 몸의 나이는 지금의 습관이 만듭니다. 유전이나 타고난 체질보다 훨씬 강력한 건 바로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쉬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은 과연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5가지를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2. 첫 번째, 신호 씹는 힘은 곧 사는 힘. 많은 분들이 치아는 단순히 먹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씹는 힘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 몸이 버티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치아 건강이 무너지면 식사가 불편해지고, 식사가 불편하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음식을 씹을 때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딱딱한 과일이나 질긴 고기를 피하게 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치아 관리를 다시 시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개선됩니다. 83세 박정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틀니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다고 하세요. 음식을 씹는 게 두렵고 말할 때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잇몸을 원을 그리듯 천천히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식사는 부드러운 단백질 위주로 바꾸셨습니다. 두부, 계란찜, 생선살 같은 걸로요. 딱딱한 음식은 피하되 영양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잇몸이 전보다 단단해지고 출혈도 줄었어요. 틀니도 훨씬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 뒤에는 사과를 한 입에 베어 드실 정도로 씹는 힘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1, 2분 정도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2개월 뒤에는 사과를 한 입에 베어 드실 정도로 씹는 힘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1, 2분 정도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2개월 뒤에는 사과를 한 입에 베어 드실 정도로 씹는 힘이 돌아왔습니다.
잇몸 마사지를 빠뜨리지 않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식사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반면 75세 강은자님은 조금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치아에 통증이 있었지만 병원 가기가 두려워 계속 미루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됐습니다. 죽, 국수, 빵 같은 것들이요. 단백질이나 채소는 씹기 힘들어서 점점 멀리하게 됐죠. 한 달이 지나자 눈에 띄게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운도 떨어졌어요. 식사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가족의 권유로 병원에 가셨고, 그때서야 치아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치아의 개수가 아니라 관리의 꾸준함입니다. 잇몸 염증은 입안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면역력까지 떨어뜨리죠. 실제로 잇몸병이 심한 분들은 당뇨나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 30분 뒤에 부드러운 칫솔로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닦으면 잇몸이 다칠 수 있으니 살살 문지르듯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치실을 한 번만 써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몸의 젊음을 몇 년은 지켜줍니다. 씹는 힘이 남아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챕터 3. 두 번째, 신호 내 머리는 아직 젊게 움직이고 있나? 기억력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정신의 탄력성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살아있고 방치하면 빠르게 녹슬죠. 마치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방금 뭘 하려고 부엌에 갔는지 잊어버리거나 아까 나눈 대화 내용이 가물가물하거나 약속 시간을 깜빡하는 일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불안해지죠. 혹시 내가 치매는 아닐까? 이제 정말 늙는 건가 싶어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건망증은 대부분 뇌를 자극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90세 김호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9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또렷하게 말씀하시고 최근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세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매일 손으로 일기를 쓰는 겁니다. 글씨는 조금 떨립니다. 손의 힘이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요. 그래도 매일 저녁 잠들기 전 하루 중 감사한 일 한 가지를 꼭 적으세요.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매일이 비슷한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냐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 달랐습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본 참새 한 마리, 손주가 보낸 문자 메시지, 이런 작은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일기를 쓰면서 그날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기억을 되새기는 과정이 뇌를 자극한 겁니다.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화 중에도 집중력이 또렷해지고 일주일 전 일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일상 계획도
스스로 세우십니다. 내일은 병원 가는 날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모레는 친구가 오니까 집 정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90세인데도 이렇게 정정하실 수 있다니까요. 반면 73세 박명희님은 조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시청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낮에는 드라마를 보고, 저녁에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가족들이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방금 한 말을 다시 물어보는 일이 잦아진 겁니다. 점심 뭐 먹었냐고 물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약은 먹었는지, 오늘 누가 다녀갔는지도 가물가물해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해서 기능이 떨어진 것 같다고요. TV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기만 하니까 뇌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뇌를 쓰는 활동을 하라고 권유받으셨습니다. 뇌는 낯선 자극을 좋아합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만 반복하면 뇌는 편해지지만 동시에 게을러집니다. 그러니 작은 변화를 주세요. 평소 안 쓰던 손으로 양치하거나 식탁 자리를 바꿔보세요. 장 볼 때 새로운 길로 가보거나 요리할 때 청소 안 만들던 반찬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게라도 매일 뇌를 새롭게 자극하면 기억력은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머리는 충분히 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챕터 4. 세 번째, 신호장이 편해야 몸이 버틴다. 장은 두 번째 뇌라고 부릅니다. 장이 막히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이 떨어지죠. 특히 시니어 분들이 자주 겪는 변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건강 경보 신호입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기분까지 가라앉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잘 안 나오거나 며칠씩 배변을 못해서 배가 답답하거나 아랫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말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몸 전체가 무거워지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장 건강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됩니다. 82세 윤말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일에 한 번씩 겨우 보리를 보셨습니다. 화장실에 앉아도 한참을 힘을 줘야 나올까 말까 했어요. 배는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불편했습니다. 식사를 해도 금방 배가 부르고 조금만 먹어도 체한 것처럼 답답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었고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그분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통이 심해지면서 결국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변비와 함께 장 운동이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을 한 컵씩 마셨습니다.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요. 위장을 깨우는 느낌으로 천천히 마셨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제철 채소를 챙겨 드셨습니다. 시금치, 배추, 무, 브로콜리 같은 걸로요. 몇 끼 한 가지씩만 추가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어요. 첫 2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어요. 그러자 한 달쯤 지나면서 배가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스가 덜 차고 배변도 이틀에 한 번씩은 나오더래요. 2달이 지나자 거의 매일 규칙적으로 배변이 가능해졌습니다. 배도 홀쭉해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가장 놀라운 건 얼굴빛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늘 피곤해 보이고 안색이 어두웠는데 장이 편해지니까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요리하는 것도 즐거워지셨대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건강해지셨다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장이 편해야 면역이 유지됩니다. 장에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장이 막히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피로도 빨리 찾아옵니다. 반대로 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실 필요 없습니다. 입을 적신다는 느낌으로 수시로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하루 한 번이라도 다양한 채소로 섞어 드세요. 한 가지만 먹지 말고 여러 가지를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 후 화장실에 가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몸이 습관을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리듬을 되찾습니다. 챕터 5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신호 걷는 힘과 숨 쉬는 힘. 걷는 힘이 약해지면 몸 전체의 기능이 무너집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이지 않으면 폐와 심장이 같이 약해지죠. 결국 숨이 차서 못 걷는다는 말은 노화의 마지막 신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걸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전처럼 가볍게 걷기 힘들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거나 숨이 차서 자꾸 멈춰야 한다면 그건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됩니다. 78세 최도영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지난해 집 앞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일 이후로 외출이 두려워졌어요. 혹시 또 넘어지면 어쩌나 혼자서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만 계셨죠. 밖에 나가지 않으니 걸을 일이 없었고 걷지 않으니 다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집 안에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버겁고 부엌에 서서 요리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몇 번씩 시도해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족과 상담했고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신 아주 작은 운동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하루에 의자에서 일어나기 10번, 벽을 짚고, 발 뒤꿈치 들기 15번, 이렇게 2가지 동작만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발 뒤꿈치를 들면 금방 지쳤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전보다 수월해지고 발 뒤꿈치 들기도 20번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한 달 뒤에는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죠. 2달이 지나자 드디어 밖으로 나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집 앞 골목만 왔다 갔다 했어요. 가족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숨이 차면 멈춰서 쉬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반복하니까 골목을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3달 뒤에는 근처 공원까지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오르면서 이제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세요. 지금도 매일 공원을 한 바퀴 도십니다. 넘어지는 게 두렵지 않냐고 물으면 이제는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하세요. 걷는 힘은 약간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무섭습니다. 다리가 약해져서 넘어질까봐, 숨이 차서 쓰러질까봐 걱정되죠. 하지만 멈춰 있으면 더 약해질 뿐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몸을 일으켜 천천히라도 걸어보세요. 집 안이라도 괜찮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복도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숨이 차면 잠깐 멈추고 다시 천천히 들이쉬며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세요.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정리하면 금방 안정됩니다. 다리 힘이 약하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무릎을 천천히 펴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여러분의 진짜 나이를 되돌립니다. 걷는 힘과 숨 쉬는 힘, 이 2가지만 지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모두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 몸에서 특히 약해진 부분 하나만 골라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치아가 불편하다면 오늘 저녁부터 잇몸 마사지를 시작하고, 기억력이 걱정된다면 내일 아침부터 짧은 일기를 써보세요. 장이 불편하다면 지금 당장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다리가 약하다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10번만 해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일주일 뒤, 한 달 뒤, 3달 뒤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돌아오고 하루가 즐거워지는 걸요. 그게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나이를 되돌리는 건 결국 오늘의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이미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